안녕하세요. 1일 MC 프로골퍼 김진석입니다. 오늘 배동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혼 소송에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프로님 모시고 제가 오늘 그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혼소송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볼까요? 이혼하러 오면? 그 위자료? 맞죠. 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절차하고 기간이에요. 절차하고 기간.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거지. 자,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5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5가지만. 자, 첫 번째로 재판에서 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왜 선임해야 되는가? 이혼소송이 짧게 끝나는 경우는 2-3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길게 갈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2년씩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2년씩 재판을 가는데 내가 내 직장을 그만두고 재판에 매달려서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손해가 되죠. 오히려 본인 생업에도 본업에도 방해가 되는 큰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본업으로서 계속 이혼소송 절차만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대해서 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스타트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하고 싶다, 위자료를 얼마 달라, 재산분할을 달라, 양육권은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됩니다. 가압류.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나 토지나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재산들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이혼소송을 해서 50% 재산 분할을 받고 위자료 3천만 원 받으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편이 그 1년 동안 이혼소송 기간 동안 그 재산을 다 빼돌린다거나 처분해버리면 승소를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3억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아도 남편은 이미 계좌에 있는 돈도 사라지고 자기 명의로 된 등기로 돼 있던 부동산도 처분하고 다 없으니까 이제 판결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남편의 전세 보증금이나 또는 그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재산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나 이런 걸 묶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묶으면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그때 절반을 가져오거나 몇 억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차는 조정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시면 그 신구 아저씨 계시고 옆에 조정위원들 앉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조정기일이에요. 요건 재판하고 달라요. 조정기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원만하게 합의를 붙여보는 거죠. 협의 이혼하고 조정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협의 이혼하고 조정하고 협상을 하고 조정은 법원에서 맞아요.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앉아서 집에서 둘이 앉아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고 양육을 저렇게 누가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법원에 가서 확인만 받는 게 협의 이혼이고 재판상 조정 같은 경우는 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소송하기 전에 일단 조정을 먼저 한번 붙입니다. 원만한 화해를 먼저 한번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재판 밖에서 둘이 얘기하느냐, 재판 안에 들어와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위원 앞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게 타율이 높을까요? 잘 성사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조정하는. 그렇죠. 이제 재판상 조정하는 게 훨씬 나을 수밖에요. 이제 집에서 둘이 합의를 보시면 싸워요. 이미 사이가 나쁜 상태에서 이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협의를 보면 싸움밖에 안 나요. 싸움밖에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그때 우리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서 보듯이 조정위원이 앉아있고 변호사가 앉아있고 남편 아내가 모두 한 방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욕설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도 나오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변호사나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은
어차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끝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게 될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지, 위자료는 어떻게 누가 받아갈지를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끝나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미 예상되니까 여기서 한 발씩 양보해서 요 선에서 합의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니까 재판상 조정이 훨씬 더 잘 될 수밖에요. 이제 감정의 골이 안 생기죠.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판의 진행입니다. 이제 변론 기일에 이제 가는 건데, 조정해서 되면 조정으로 끝나면 되고요. 그날 하루 법정 가셔서 조정해서 끝나면 그날 바로 끝나면 거의 한 2달, 3달 만에 이혼 절차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날 갔는데 조정 절차에서 끝이 안 났어. 끝이 안 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오고 싶으면 오셔도 되는데, 보통은 당사자는 서로 불편하니까 잘 안 오실 때가 많고, 변호사들끼리 법정에 나가서 증거나 이런 거, 재산 내역들, 이런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서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들끼리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셋이 주장과 방어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게 되면 뭐 몇 대 몇으로 나누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 절차를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소송 대리인,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장을 제출해서 우리 소송을 시작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가압류를 신청해서 일단 재산을 묶어야 됩니다. 묶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승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을 원만한 합의를 한번 해보시고, 되면 신속하게 이혼이 끝나는 거고, 혹시 안 되면 그때 다섯 번째 재판으로 넘어가서 정식 재판 절차를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끝나면 한 2-3달 만에 끝나는 것이고, 재판까지 넘어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특히 양육권 같은 경우에 분쟁이 많이 되면 그때는 2년씩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와 기간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네.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혀 네. 몰랐는데 네. 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상과 같이 이혼의 절차와 소송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른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